딱 봐도 케이크이죠. 아, 혼자 드시네요, 케이크. 그냥 아침에는 빵이랑 과일 대용으로 이제 과일 주스를 마시는데 이제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주스는 다 좋아해요. 한 조각만 다 드셔도 아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관리하시는 모습이 거의 없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라고 그냥 거기서 접는 거죠. 일단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4개의 연쇄 질환을 앓고 있는 62세 전서현입니다. 이거는 4개의 질환을 갖고 계시네요. 저는 대사증후군과 이건 뭐 나이 드신 분은 거의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자궁근종,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가려움을 앓고 있습니다. 가려움증까지 있으시구나. 가려움증 진짜 괴로운데 저. 네, 맞아요. 아이고. 왜 갑자기 왜? 기립성 저혈압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냥 어제 오늘 생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일어났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잃는 거는 꼭 화장실이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쓰러지면 그때 일어나면 이제 머리만 좀 붓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모르는데 정신이 들었는데 밑에 피가 한 거네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거울을 봤더니 정말 눈밑이 찢어져 갖고 피가 있고 완전 흥건했던 거예요. 큰일 나실 뻔했네. 네. 이게 저혈압 자체가 위험한 것보다 이렇게 저혈압 때문에 쓰러지고 하시면 다치는 게 위험한 아니 상황이거든요. 이거 혼자 계시면 위험하겠는데? 네, 가족분들이 같이 계셔야겠다. 의식을 잃고 부딪히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러다 정말 그냥 어디 쓰러지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가겠다는 생각 했는데 이제는 워낙 흔하니까 정말 눈 뜨면 응급실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냥 일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 심각하시네. 근종이 뭐 이제 5cm, 6cm, 7cm? 그러니까 뭐 큰 거는 8cm까지 한 6개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하열이 워낙 심하니까 바로 그냥 적출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시기가 겹치니까 일단 소화가 잘 안 되고 일단 배뇨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딱 봐도 케이크이죠. 아, 혼자 드시네요, 케이크. 설마 저것도 하늘에 받으시진 않겠지. 아침 식사 뭐 굳이 뭐 아침이니까 하고 밥 챙겨 먹고 하진 않고 제가 빵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아침에는 빵이랑 과일 대용으로 이제 과일 주스를 마시는데 이제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주스는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단맛 있는 생크림 케이크 엄청 좋아하고요. 그냥 머릿속에서 단 거 생각나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여성분들은 다 대부분 저런 분들 많으신데. 저 칼로리가 정말 높거든요. 케이크 한 조각만 다 드셔도. 아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관리하시는 모습이 거의 없거든요. 걱정이 안 되시나? 걱정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는데 걱정된다고 그거 막 계속 고민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라고 그냥 거기서 접는 거죠. 일단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게 나를 위하는 거다. 일단 피부 건조함, 그다음에 건조함에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 이제 잔주름, 피부 처짐, 그다음에 이제 피부 이렇게 발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칙칙해지는 것 같고 정말 몸이 가렵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박박 긁는데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뭐 방법이 있다면은 또 그 방법을 나름 또 해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아직 잘 모르니까. 네. 이분 정말 삶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하루하루가. 예. 자, 전서연 씨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우선 생활 모습을 보면 식사다운 식사를 거의 안 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이렇게 빵이나 떡 같은 간식으로 한 끼를 때우시는 게 사실 젊은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때는 근육량도 좀 충분하고 몸에 아직 질병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이런 젊을 때의 몸 상태가 아니에요. 슬프다. 그런데 뭐 빵이나 떡, 뭐 주스, 과자 이런 간식 종류들은 보면 영양소들이 대부분 탄수화물 그리고 설탕, 나트륨, 뭐 지방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중장년층에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를 섭취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필수 영양소라고들 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것만 어느 정도 채워줘도 하루 열량은 채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네, 열량 그러니까 우리 흔하게 이제 하루 건장 칼로리라고 칼로리. 이제 말을 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단순히 이 칼로리 숫자들만 맞춰서 이게 채워진다고 해서 중장년층 분들은 이제 질병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 열량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지금 이 전서연 씨가 바로 그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하루 열량만 생각을 해서 이제 대충 때운 식사가 지금 전서연 씨의 아주 다양한 연쇄 질환들에 아주 큰 영향을 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중장년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 이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자, 전서연 씨의 질병의 법칙 첫 번째, 네. 바로 비타민 C의 부족입니다.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여름에 기력이 떨어진다, 네. 활력이 떨어진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죠. 사실 이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이 비타민 C입니다. 우리 몸에서 조직의 성장과 대사 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네. 중장년에 가장 중요한 항산화 작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비타민 C는 네.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 몸에서 안 만들어져요? 네. 야, 그러면은 따로 섭취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긴데. 그런데 아까 전서연 씨도 주스를 많이 드셨거든요. 과일이나 음료수에도 비타민 C가 함유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이 비타민 C는 항산화 성분이면서 수용성 영양소예요. 예. 그러니까 수용성이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먹어도 몸에서 그 쓰고 남는 것들을 저장해놨다가 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날 다 쓰고 남는 것들은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은 일회성으로 내가 몇 번 섭취를 한다고 해서 몸에 충분하게 도움이 되게끔 일정하게 채우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약 70% 정도가 식품을 통한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만큼 섭취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항산화력의 저하입니다. 네, 항산화력의 저하는 사실 이제 중장년층이 자주 걸리는 거의 모든 질환을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항산화력이 저하되는 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요? 왜냐하면 항산화력이 저하된다는 말은 네. 결국 우리 몸이 산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걸 또 좀 무섭게 말하면 네네. 몸이 부식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몸이 산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네네. 우리 몸은 원래 태어날 때는 약 알칼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몸속 세포나 장기들이 산화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노화되잖아요. 네. 그리고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나쁜 유해산소의 공격도 계속 받게 돼요. 활성산소는 뭐 많이 들었어요. 아주 악독한 녀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 우리가 호흡에 사용되는 산소의 약 2에서 5% 정도가 활성산소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계속 우리 몸을 산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만 몸을 산화시키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네. 이렇게 산성화시키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는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당류, 네. 그리고 육류, 생선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을 심각하게 산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아, 이거 먹을 게 없는데. 이렇게 주변의 모든 상황들에 의해서 이제 몸이 산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네네. 가장 먼저 산화 현상이 가장 보이는 게
흰머리입니다. 네, 아까 흰머리가 전소연 씨 많이 흰머리가 생겨요. 많으셨어요. 네. 전소연 씨도 흰머리가 유난히 좀 많은 맞아요, 모습을 맞아요. 보이셨는데요. 이렇게 몸이 산화가 되면 모낭도 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흰머리도 과하게 날 수 있고 나이에 비해서 유난히 이제 흰머리가 많이 생기실 수 있는 거예요. 흰머리가 많이 나는 것도 몸의 산화랑 관계가 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어요. 몸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당연하죠. 예. 몸속에서 가장 먼저 산화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혈관입니다. 산성화된 혈액은 이제 탁해지게 되면서 그 혈액 흐름이 좀 둔화되게 되고 네. 혈액 순환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지금 대표적인 증상으로 전서연 씨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셨거든요. 아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죠. 기립성 저혈압은 누워있을 때는 정상 혈압이지만 일어난 상태에서는 뇌 혈류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혈압이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장년층이 이걸 그냥 흔히 어지럼증이라고 많이 이렇게 표현들을 하십니다. 이 50대 이상에서 어지럽다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제로 전체 어지럼증 환자의 43%가 5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질환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검사를 해보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이렇게 항산화가 안 돼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연이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몸의 산화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몸속의 노폐물을 쉽게 걸러내지 못해서 혈액의 기본 기능인 영양소와 산소 운반 기능도 떨어지게 되면서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고 바로 전서연 씨가 갖고 있는 대사증후군까지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계속 몸의 산성화가 심화되고 대사증후군이 생기다 보면요, 결국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되는데요. 네. 질병의 법칙 두 번째, 악성염증의 축적입니다. 악성염증. 이 몸이 산화가 돼서 생기는 대사증후군 자체가 이미 몸속에 만성염증이 가득한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전서연 씨도 지금 몸의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면서 또 다른 독성 물질을 뿜어내서 악성염증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서연 씨가요, 이제 몸속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자궁근종을 겪고 또 자궁 적출까지 하신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자궁근종 굉장히 심각했다는 얘기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 자궁근종은 중년 여성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자궁근종의 성장에 염증이 정말 크게 관여를 합니다. 이 염증 상태가 아주 악성이 될수록 흔하고 아무렇지 않은 질환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궁근종도 정말 무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심각해진 악성염증의 최종 끝은 네. 바로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걸리기 싫어하는 최악의 질환, 암입니다. 우리 몸의 산성화가 개선이 되지 않고 심각한 만성염증 상태에 머물러서 악성이 되면 결국은 이 악성염증들에 의해서 세포가 돌연변이가 되면서 암까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